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박차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오전 8시 35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황이 좀 늦었네요. 왜냐면 제가 매주 목요일에 훈훈 농장에 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일이 많아서 거의 12시 넘어서 서울 도착해 오늘 새벽에 서울에 도착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좀 일찍 잤습니다. 자고 어쨌든 지금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특히나 어제와 같은 경우는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시총 2위인 하이닉스가 폭락을 했죠. 사실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고 이번 주 내내 약세였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이 좋지는 않아서 금요일에는 사실 추격 매수보단 일정 부분 관망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폭락, 그리고 2차 전지 강세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물론 반도체에서도 업종이 좀 많이 나뉩니다. 제가 뭐 며칠 전 추천했었던 심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세거든요. 어제도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화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는데 2차 전지 특히 그 중에서 소재 부품주 쪽이 여전히 어제도 강했고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사실은 뭐 단타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올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쇼츠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 동영상 탭에 홈 탭에서 맨 밑에 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쇼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황 영상을 안녕하세요. 올렸죠. 법박자 손입니다. 8월 그래서 뭐 어저께 결과 제가 픽한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 종목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올렸었는데 요약을 해보면 사실 이거를 복귀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물론 이게 성공하셔서 수익 실현을 한 분도 있겠고 그냥 공부만 하신 분들도 있겠고 반대로 물린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종목이 잘못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 제가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을 엑셀 파일에 정리도 하고 하는데 종목이 잘못되는 경우는 정말 뭐 한 90% 이상은 다 항상 급등은 해왔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예측은 맞아왔지만 대응을 잘못한 영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면 아예 뭐 들어가지 말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아니면 한 주 정도 정말 10,000원 이하 한 주 정도 사서 내 판단이 옳았나 틀렸나 매매법을 공부한 다음에 그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급등주는 매일매일 나오니까 5% 10% 올라가는 것들은 사실 매일 나오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그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방송이죠. 목요일 방송에 네 종목 단타 종목은 네 종목 말씀드렸고 상위에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대형주 종목으로 말씀드렸었죠. 저만 해도 포트폴리오에서 대형주 종목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단기 트레이닝은 7월부터 시작했죠. 방송으로도 7월부터 좀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물론 저도 매달 1,000만 원 이상 수익은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형주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때쯤이죠. 그 진단키트 관련된 이때도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 어제 방송이 이제 이게 아침에 제가 올렸던 방송인데 빨간색이잖아요. 보면은 이거나 이 둘 중에 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 강했지만 오늘도 장중한 때는 LNF 그러니까 중대형주에는 에코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하이텍, 인선정보, 한국 BNC, 그다음에 대형주 에코브로비엠, LNF,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어저께 29%까지 상승했죠. 저 2%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뭐 수익 실현한 분들도 꽤 많았고 에코프로비엠도 7% 상승했고 LNF도 장중 한때는 한 7% 정도 상승했다가 마감은 한 4% 정도 때 마감이 됐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사실은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엠도 그렇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무증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한 4주 정도.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3배가 이상 상승했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그래서 그때 제가 증권사 리포트 보여드리고 공시자로 보여드리면서 이런 무증 재료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에코 쪽 ESG 경영이 상당히 요새
화두가 되고 있고 상승률이 좋은데 그런 거를 하는 회사다. 거기다 또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대장주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매, 기업 순환매란 말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HN이 예전에 우리 효성 삼형제처럼 효성 TNC, 효성 화학, 효성 첨단 소재가 다 같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각각의 실적도 좋지만 그 세 기업들에 대한 순환매가 돌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는 말까지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업종은 비슷한데 비해서 아직은 시총이 좀 저평가되고 있어서 LNF에 대한 말씀도 몇 번 드렸는데 뭐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죠. 한 4일 전에도 제가 LNF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로부터 한 20% 이상 상승을 했죠. 어쨌든 좋은 종목은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서 항상 물론 급등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요새는 오히려 이렇게 뭐 LNF나 좋은 기업들도 뭐 그렇게 급등주만큼 상승을 많이 하잖아요. 막 5% 하루에 막 20%씩 상승할 때도 있고 그런 데는 사실은 물려도 좀 걱정이 덜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황 분석을 하는 이유는 패턴을 알아야 또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장초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익절을 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이 구간은 물릴 수도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급등주들은 사실 이런 패턴들이 많긴 한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일 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장초에는 그러니까 물론 시가는 높게 시작했어요. 4%대 시작을 했고 9%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4, 5% 정도 30분 그러니까 좀 천천히 상승을 한 거죠.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엔 쭉 이렇게 흘러내렸다. 근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좀 살펴는 봐야 됩니다. 좀 일봉이 현재 보면은 매물대를 계속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운명이 결정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하락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3일째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아래로 굉장히 심하게 흔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인성 종목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인성 종목 같은 경우는 5분틱으로 보면은 사실 장초부터 좀 하락 시작을 했고 약하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컨택트주 그 다음에 원격 의료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증감에 따라 원격 의료 수혜주긴 하죠. 원격주로 해서 그래서 그 전날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전날엔 거의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장초부터 시초가부터가 낮게 형성이 됐고 마이너스로 형성이 됐잖아요. 제가 항상 시초가가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지만 3% 아래인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흐름 자체가 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역발상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재료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오후에는 반등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런 예로 최근에 SMCNC를 그렇게 말씀드렸죠. SMCNC가 장초부터 제가 한 3일 전인가요? 그때도 흘릴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오후에 저도 2시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한 이후에 6%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장초부터 흘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대로라면 당연히 들어가셨으면 안 되고요. 저는 한 5분 정도 지켜보고서 낮게 시작하거나 하락으로 추세가 시작이 되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반등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오후에 관종에는 넣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체크는 해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후에 뭐 체크를 했는데 이거 소재가 뭐 재료가 나쁘지 않고 원격진로는 아직 확진자 수가 여전히 1,800명, 2,0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점에 샀을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 정도쯤에 샀고요. 그래서 막판에 한 6% 정도 들어 올렸고 현재 시외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4%.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 만약에 이 구간에 샀으면 오늘 아침에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뭐 반드시 사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달라라는 부분이고 한국 PNC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이죠. 여기도 많은 하락을 최근에 했지만 저점에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한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패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LNF, 에코프로비엠 다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죠. 어제도 상당히 장초에 거의 뭐 1, 2%에 시작해가지고 6%까지 쭉 들어 올리는 제가 LNF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때쯤에 추천드렸었으니까 거의 그 이후에 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물론 조정 기간은 거쳤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또 건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고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네. 제가 거의 1차 상승 이때쯤에 말씀드렸었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권리락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한 이 정도쯤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같이 공부하는 차원이 가장 큰데, 어쨌든 대형주도 그만큼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대형주죠. 사실 이런 것들은 대형주라고 보기보다는 뭐 시총 한 5천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한탕 그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저는 매일 이렇게 급등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대형주들도 한두 종목 정도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거의 9시 다 돼가서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막 장초부터 대응하기보다는 오늘은 좀 지켜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000명 가까이 1,987명이었는데, 제 예측이 하나 좀 잘못됐던 건 뭐냐면, 제가 목요일에 그 같이 공부했었던 수요일에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 있죠. 그 바이오 쪽. 그게 혹시 목요일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왜냐면 1,900명대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 전날에 물론 2,200명대였지만, 근데 생각보다는 그 종목들이 되게 못 움직였어요, 어제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한번 수요일 것도 한번 체크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제가 픽한 종목들 중심으로 보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종목들은 사실은 뭐 그 ECS라든지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 이런 것들은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고요. 수요일은 강했지만 목요일에는 하나도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확진자 수가 이제는 2,000명을 넘는, 또는 2,000명에서 더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1,800명, 1,900명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구나. 그만큼 우리는 이제 둔감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라도 지금 뭐 람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지금 확산세가 막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이 만약이라도 한국에 유입이 되고 뭐 한 2,000명, 2,500명 막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런 주식들이 다시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뭐 이런 원격 진료, 그다음에 뭐 재택근무, 배송, 택배, 제지 이런 쪽들이 다시 움직이겠지만, 어저께도 사실은 전 좀 의외였어요. 생각보다는 바이오주가 이번 주까지는 강할 줄 알았는데, 시총 1위부터 상승률 1위부터 제가 20위까지 좀 이따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앞부분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확진자 수가 한 2,000명 최소한 되지 않으면은 시장도 주가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확진자 수는 더 적죠. 1,883명. 참 다행이죠. 그래도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바이오를 가지신 분들은, 물론 바이오 치료제는 또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백신 치료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저께 기사네. 어제 저녁 기사에 4차 대유행의 정점이 8월 말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긴 한데, 물론 이거는 또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고, 어쨌든 미국에 지금 람다 바이러스가 뭐 확산세가 굉장히 강하고 뭐 5배 가까이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강하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우리나라엔 넘어오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추이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이렇게 장에서 좀 들어 올려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다들 알다시피 시총 1위 삼성전자, 시총 2위 하이닉스가 어제 큰 하락을 했고,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지금 약하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장은, 오늘 특히 장 같은 경우는 좋지 않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단톡방에 말씀드렸지만, 역배열 차트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상승장일 때는 역배열 차트도 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 굳이 뭐 이평선이 다 정배열이고 강한 종목들이 많은데 역배열에 들어가서 언제 반등할지도 모르고 6개월 이상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장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 뒷부분에 그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미국 국채금리는 한 1.3670 약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1.3 정도면은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1.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기술주에 대한 약세가 예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다른 것보다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큰 이유가 되겠죠. 뭐 알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상황이고, 근데 결국에는 뭐 외국의 증권사 리포트도 안 좋게 나왔지만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도 어저께 다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폭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트랜스포드라고 시장 조사기관에서 PC 제조업체들의 과도한 재고로 D램 가격이 4분기 최대 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 이런 부분도 있었고, 모건 스탠리
이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거의 반 정도 낮췄다. 그런 내용. 그리고 국내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16만 원에서 13% 정도로 약 한 21% 정도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저께 한 6%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DGB 금융그룹에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도 제가 가져왔고요. 업황 둔화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섹터가 모두 안 좋다고 보기에는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심택이라든지 이런 아랫단에 있는 주식들은 또 올라갔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SK의 하청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안에서도 뭐 DDR5 관련된 주들은 상승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전체적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언제 한번 제가 이평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다시 좀 하겠지만 제가 이틀 전에 했었던 그 대덕구청에서 대전에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주식 강의를 거기서도 제가 이평선을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쉽게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또 뭐 차트라든지 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시간이 언제 한번 되면은 제가 뭐 8월 강의든 뭐 이럴 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일 이평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5일, 20일, 60일, 120일이 있잖아요. 이게 아예 거꾸로 120일이 가장 위에 올라가고 60일, 120일, 5일선이 가장 아래 깔리는 거를 역배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사실 지난주에 이 거래일 동안 한 4% 상승했을 때는 정배열 추세로 약간 전환한 듯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5일 연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역배열로 다시 돌아섰는데 어쨌든 이렇게 역배열이라는 것은 추세가 좋지 않다는 거죠. 하락 추세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악재가 일단 나왔고 외인 수급도 외국인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외인 수급도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현재는 좋지 않다. 예전처럼 작년처럼 장이 좋았을 때는 이런 경우에도 과대 낙폭주다 이래서 언젠가 당연히 뭐 반도체 관련된 주들은 반등을 할 테니까 지금 매수하기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자체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기보다는 다른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잘 올라가는데 굳이 이렇게 뭐 대형주에 또 업황이 안 좋고 악재가 나온 상황에 투자를 해서 내가 3개월이 물릴지 우리가 1월 달에 투자한 삼성전자가 아직도 마이너스 15%인 것처럼 9개월, 10개월이 물릴지 2년이 3년이 물릴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장이 상승장이 아닌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까지 리스크를 감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현재 역배열 상태고 어쨌든 거래량이 있는 폭락을 어저께 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소폭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월요일에 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관망한 후에 어느 정도 추세가 변환되는 것을 보고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도 저점 매수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외인들도 지금 수급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MSCI 편입도 벌써 한 2주 전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때 확실한 건 에코프로비엠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나머지 뭐 거론되는 것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IT나 그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런 것들 크래프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특례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어저께 확정이 된 거는 이 세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물론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최근에 뭐 29%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상당히 흐름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들, 정해진 일정이 있는 것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주 일요일에는 이렇게 정해진 일정, 뭐 이번 주 한 주에 진행되는 중요한 일정들, 공모주 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탑 20. 제가 원래 탑 30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좀 제가 또 출근한 상태고 해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렌티어, 그다음 원방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어저께 상승세가 좋았는데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200%또 무상증자. 최근에 에코프로 HN이 상승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00% 무상증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재가 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원방테크도 이틀 전에 이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HN도 사실은 지금 약간 끝물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마 투자 경고로 묶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좀 방향에 따라서 이제 한동안 꺾일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뭐 HMM처럼 계속 올라갈 것인지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장 초에는 최소한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근데 막판에 이제 오후에 들어가면서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주의는 굉장히 필요하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미 2달 동안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LIS, 세로닉스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그래서 제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LNF, 제가 그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말씀드린 LNF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최대 주주사죠. 그리고 3일, 우진 비엔진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또 개별 재료고, 코스모 화학도 이제 2차 전지로 최근에 상승세가 좋고, 그다음에 엔터주 중에서는 YG 플러스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순환매로 상승을 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거기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신사업 얘기가 나왔고, 뭐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위메이드가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위부터 30위까지 중에선 제가 파란색으로, 바이오주는 제가 항상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잖아요. 신풍, 뭐 미코바이오메드, 얍타바이오 같은 것들이 그나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거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오슬라임 임플란트처럼 이렇게 그쪽 계열이라서 어쨌든 또 바이오긴 하지만 코로나랑은 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뭐 1위부터 30위까지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보면은 한 3, 4개밖에 없었다. 그만큼 어제는 1800명, 1900명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약세였다는 거죠, 바이오가.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별 종목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어쨌든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대외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환율도 높고 지금 그렇다고 막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불확실한 조정장에서는 오히려 과대납폭주 저점 매수보다는, 싸다고 생각해서 저점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세 섹터, 뭐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환경, ESG 경영 이런 쪽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솔케미칼처럼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신사업을 하는 곳들도 제가 가져왔는데, 물론 최근에 상승세가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고, 증권사 레포트에 보면 여기 있겠죠. 지난 10일, 이틀 전이죠. 동사가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양산 설비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계획을 공시를 했다. 그래서 뭐 규모가 850억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도 그냥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이런 한솔케미칼은 원래 3주짜리 기업이니까 뭐 당연히 중대형주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매출도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죠. 그래서 뭐 매출이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강세인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 증설 계획이 있으니까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순이익률이 22% 상당히 높은 게 또 인상적이고요.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 좀 상승을 한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사업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하기 때문에 요새 상승세가 좋았던 거고, 시총은 1조 5천억짜리고, 뭐 매출 많이 증가했죠. 올해 많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6%대,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게 아쉬운데, 그리고 또 유보율이 좀 400% 정도면 사실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좀 조정을 겪고 있어서 신규 매수를 만약에 배터리 쪽에 한다면 이쪽도 한번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나 뭐 LNF 같은 경우가 여전히 괜찮다. 시총은 3조 7천억,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매출이 조금 작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매출은 증가세에 있고, 영업이익률도 한 11%면 높은 편이고,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다. 그런 장점을 가진 곳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뭐 연결자 회사인 YG 플러스도 성과가 상당히 좋다 정도로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하이텍 같은 경우, 하이텍이나 인터파크, 그다음에 플랜티어 같은 경우는 장초에부터 좀 급등, 그리고 원방테크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변동성이 좀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차분하게 관망으로 좀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인터파크도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쉬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오늘 또는 다음 주에 급등할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이제 한솔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은 어쨌든 중대형주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방송이 좀 늦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오히려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도 뭐 이 시간이라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뭐 주말이라서 제가 이제 뭐 그냥 간단한 영상을 올리고 있고,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새벽 한 3, 4시 정도에는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